자, 첫 번째는 무역 정책의 수단 중에서도 이제 비관세 장벽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관세라는 것을 살펴볼 때도 비관세 장벽의 개념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관세 장벽이 어떠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가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죠. 자, 비관세 장벽은 이렇습니다. 무역 거래에서 보호무역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장벽 수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물품을 팝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는 수입 관세가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수출세 없다 그랬어요. 수입세만 부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물품을 팔 때 수입 관세를 부과합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자, 뭐 8% 관세가 때에 따라서는 10%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5%로 내려갈 수도 있죠. 이건 상대방 기업에서 한국에 요 물품을 팔 때 몇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관세 말고 다른 무역 정책을 또 펼칩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방 국가, 상대방 기업에서는 관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서 하나의 장벽처럼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10%의 관세, 5%의 관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하나의 벽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 10%의 관세가 5%의 관세가 장벽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관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서 또 하나의 장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품을 많이 못 팔게 되는 거죠. 자, 관세는 여러분들 공식화된 건데 이 비관세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이렇게 해서 몇 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외국 기업이 이렇게 한국으로 물품을 팔기 위해서 이런 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관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서 큰 벽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비관세 장벽은 수입 허가량을 제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보조금, 특혜 금융 등을 실시하여 수출을 증대하고 수입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로 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 수입 허가량 제한. 자, 봐보세요. 외국 기업이 대한민국에 물품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세가 몇 퍼센트 이미 알고 있어요.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수입 허가량을 30%를 제한을 한다. 마음껏 팔고 싶은데 마음껏 팔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의 또 장벽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비관세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관세 장벽의 특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비관세 장벽은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 비관세 장벽은 국가별로 실시하는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두 번째, 비관세 장벽은 일단 실시가 되면 수단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관세 장벽은 국가별로 다르다. 그렇죠. 사실상 관세라는 것은 세계 모든 국가가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는 거지만 비관세 장벽, 비관세 수단이라는 것은 국가별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미국은 이런 상황, 또 중국은 이런 상황. 그러면 자기 나라 상황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이 비관세 장벽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관세 장벽은 한번 실시가 되면은 수단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입 수량 허가 제도. 자, 이거를 한 번 하고 멈출 것이냐? 어렵죠. 국가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실시를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아니면 6개월, 아니면 1년 이런 어떤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한 번 실시가 되면 당장에 완화하거나 철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